대한민국 진짜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 팔품사에 관한 필수 기본 지식의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들도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의 팔품사에 얽힌 비밀에 대한 기본 지식을 확실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은 전치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는 전치조사의 준말로서 우리말의 조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명사나 대명사 또는 동명사나 명사절 등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말들을 문장에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나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말인데, 형용사나 부사의 자리에 명사적인 개념의 말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명사나 명사 역할을 하는 말 앞에 붙여서 그것과 함께 전명구를 이루면 형용사구나 부사구로 변하는데, 이 어구를 단어인 형용사나 부사 대신 명사적인 개념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방안의 그 소녀는 내 딸이다 라는 말을 영작해 보면 방안의 라는 말이나 그라는 말은 모두 주어인 명사 소녀를 수식해주는 말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라는 뜻은 관사 더를 쓰면 되겠는데 방안의라는 형용사는 사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전에 방안의라는 형용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사전에 없으므로 그냥은 쓸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만들어서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전명구를 만들어서 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구나 절들은 모두 만들어서 써야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영어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서 쓴다는 말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찌 영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일단 방이라는 뜻의 the room을 가져와 보니까 두 단어이고, 명사를 수식하려면 수식받을 명사에 붙여야만 하는데, 이처럼 두 단어 이상의 긴 말은 선단 후장의 원리에 따라서 명사 뒤로 간다고 했으니 일단 만들어진 형태가 the girl, the room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the room은 형용사가 아닌 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형용사로 바꿔줘야만 하는데, 바로 이럴 때 전치사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때 그 앞에 안의에 해당하는 전치사 in을 붙이면 in the room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명사 girl 뒤에 붙여주면 그 자리가 형용사 구나 절의 자리라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형용사 구나 절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방안의 소녀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 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말이 the girl in the room, 즉 방안의 그 소녀가 됩니다. 이걸 해석해보면 뒷날개부터 오른쪽 날개부터 꺾으면 방안의 그 소녀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됐군요. 이렇게 해서 방안의 그 소녀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들어진 최종적인 표현이 The girl in the room is my daughter가 되는데, 이 문장에서 명사인 girl의 뒷자리는 형용사 구나 절이 오는 자리이고, in the room은 그 자리에서 명사 girl을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말이라서 결국 형용사 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앞에 girl이라는 명사가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형용사 구가 되려면 그 구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공부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in the room은 결국 앞에 있는 girl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 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로 만든 구 해서 이렇게 생긴 구를 전명구라 하는데, 전명구는 딱 두 가지로만 쓴다고 했습니다. 아까 어떻게 쓴다고 했습니까? 형용사 구와 부사 구로 쓰이는데, 그러면 그게 형용사 구인지 부사 구인지 어떻게 아나요? 형용사 구가 되려면 반드시 그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여기엔 명사가 있지요. 그래서
그 방 안에 있는 그 소녀는 is my daughter, 나의 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전명구를 만들어서 형용사 자리에 명사적 개념이 필요할 때에 이렇게 그 꾸밈받을 명사 뒤에다 갖다 놓고 전명구로서 형용사 구를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부사구로 쓰이는 경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죠. 나는 아침에 버스로 학교에 간다라는 말을 영작해 보면 일단 동사가 가다이니까 go, 즉 자동사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버스로 학교에는 모두 그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어와 동사를 쓰고 난 후에 부사들을 쓰되 우리말과 영어는 부사의 순서가 정반대이니까 장소, 방법, 시간의 순으로 쓰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우가 왕래발착 동사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장방시 이의 순서대로 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장소, 방법, 시간의 순으로 쓰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먼저 I go라고 쓴 후에 그 뒤에 학교에 라는 말을 쓰면 되겠는데 문제는 막상 쓰려고 보니까 이런 뜻의 부사 단어가 사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 만들어서 써야만 하는데 일단 학교라는 명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school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생긴 표현이 I go 다음에 이건 칸막이 한 거고요. school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school이 부사가 아닌 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뜻은 필요하지만 그 자리에 안 맞아서 그냥은 절대 못 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에 아까 형용사구에서처럼 그 앞에 알맞은 전치사를 붙여주면 그 명사가 부사구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A에 해당하는 전치사 to를 붙여서 다음과 같이 썼더니 부사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뭔 소린가 하면 I go to school 했더니 자, go에서 문장이 끝났지만 school이 필요해서 갖다 놓았을 때 얘는 명사라서 혼자서는 못 왔지만 그 앞에 전치사 to를 붙여서 전명구로 만들어 주었더니 이 전명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여기처럼 부사 자리에다가 전명구를 갖다 놓으면 얘는 자동으로 부사구가 되고요. 아까처럼 명사 뒷자리에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형용사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자리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go라는 자동사 뒷자리니까 부사가 올 자리인데 여기에 전명구가 왔으니 얘는 자동으로 부사구가 되었으니 부사 자리에 부사구를 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구로서 여기에 취직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만 해서 만약에 점을 찍고 문장을 만들어도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문장이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한다면 나는 학교에 간다가 되죠. 예, 이렇게 이제 문장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죠. 두 번째로 쓸 부사는 버스로인데 일단 명사인 버스를 가져온 후에 그 앞에 로에 해당하는 전치사 by를 붙여주니 by bus, 즉 버스로가 되는데 이것은 전명구로서 부사의 자리에 있으니 부사구가 되었으므로 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 형태가 다음과 같습니다. I go to school by bus.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나는 버스로 학교에 간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부사구가 탄생해서 여기에 취직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침이라는 뜻의 명사 the morning에 A에 해당하는 전치사 in을 붙여주면 in the morning이 되어서 또 부사구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문장은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I go to school by bus in the morning. 자, 나는 아침에 버스로 학교에 간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치사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의 자리에 명사적인 개념의 말들이 필요할 때 그 말을 가져다 놓고 그 앞에 이 명사와 앞에 있는 사건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전치사를 이렇게 붙여주면 그것이 하나의 전명구가 이렇게 되어서 그 자리에 알맞은 형용사구나 부사구로 탄생을 해서 그 자리에 취직해서
형용사구나 부사구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치사가 쓰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형용사구와 부사구로 쓰인 전명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irl in the room is my daughter. 자, 주부술부를 나눴어요. 주부가 길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명사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나온 명사 girl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형용사 단어 자리, 그 뒤에는 형용사 구나 절자리인데 in the room은 구네요. 그러니까 전치사와 명사로 만든 구, 전명구가 왔는데 얘는 형용사 구입니다. 명사 뒷자리잖아요. 거꾸로 보면 이 구 앞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서 전명구가 앞에 명사를 달고 있으면 이것을 형용사 구라 하고 그 방 안에 있는 그 소녀는 나의 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 B번 같은 경우는 부사구의 예들이지요. 그래서 주어 동사 I go가 있고 문장이 끝났습니다. 누구 자리입니까? 부사 자리에 to school by bus in the morning 이라는 세 개의 구가 왔는데 자리가 부사 자리인 즉 여기는 부사구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사는 누굴 꾸며준다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에 있는 go라는 동사를 꾸며주지요. 그래서 내가 가기는 가는데 어딜 갑니까? 학교에 가고, 내가 가기는 가는데 또 무엇을 타고 갑니까? 예, 버스로 가고, 그 다음에 가긴 가는데 언제 갑니까? 예, 아침에 가지요.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이 go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이처럼 형용사 자리나 이렇게 부사 자리에 명사적 개념의 말이 필요할 때 그 명사를 그냥 갖다 놓으면 여기 취직이 안 되죠. 즉 붙지를 않죠. 붙지 않는 것들을 일단 필요한 놈은 갖다 놓고 그 앞에다가 이 전치사를 붙여주면은 그것이 이렇게 형용사 구가 되든지 부사 구가 되어서 여기 붙게 되죠. 그래서 전치사는 마치 이 명사를 이 문장에 붙여주는 끈끈이와 같은 연결고리와 같은 접착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치사 뒤에 붙이는 명사나 대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명사를 그 목적어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격을 씁니다. 왜냐? 목적어니까. 이해갑니까? 타동사의 목적어만 목적격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에도 목적격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전치사와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그 뒤에 목적어를 가지지 않은 단어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단어의 품사가 전치사가 아닌 부사가 되며 또 품사가 부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치사의 역할이 아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A번 예문 I go to an institute by bus in the evening. 여기를 보면요. 이 to나 by나 in 뒤에 보면 an institute, bus, the evening 이러한 명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 앞에 달린 말들은 명사 앞에 놓은 말이다. 그래서 전치했다. 앞전자 놓을 치자. 그래서 명사 앞에 놓은 말이다. 그래서 얘들은 전치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보니까 go가 자동사인데 그 뒷자리에 이 전명구들이 달려있지요.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부사구가 됩니다. 나는 저녁에 버스로 학원에 다닌다라는 뜻이지요. B번 예문 보겠습니다. He studies English in America.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English이 끝난 다음에 부사 자리에 in America가 왔는데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있지요. 이렇게 목적어가 있으면 얘는 전치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는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뜻이지요. 자, 그래서 이 in America는 부사구가 됩니다. 동사 studies를 꾸며주는 부사구인 것이죠. C번 예문 볼까요? The book on the desk is mine. 그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내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주부술부를 나누면 어디서 잘립니까? 이것이 is 앞에 이렇게 잘리겠죠. 그러면은 주부가 복잡해요. 그러면 빨리 제일 먼저 나오는 명사를 찾아보니까 book입니다. 그러면 on the desk는 자동으로 무엇이 되나요? 예, 형용사 구가 되죠. 앞에 있는 book을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됩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내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오는 전치사입니다. 왜? 뒤에 목적어가 있죠. 명사 앞에다 두었죠. 그래서 명사 앞에 둔 말이다 전치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온도 데스크는 앞에 있는 북을 꾸며주는 형용사 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D번 볼까요? She is in the room 했습니다. 주부술분 이렇게 나누고요. is는 있다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있을 장소가 나와야 되겠죠. 이건 일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부사 자리입니다. 장소 부사가 있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in the room은요, 뒤에 목적어를 가졌어요. 뒤에 목적어를 가졌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전치사 맞습니다. 그리고 전명구인데 자리가 부사 자리에 있으니까 이것은 무슨 구가 될까요? 예, 부사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방 안에 있다가 되는 거죠. 2번 예문 봅니다. Please come in. 보니까 여기 in이라는 전치사 같이 생긴 놈이 있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명사가 없지요. 명사 앞에 두어야 명사 앞에 둔 말이다. 그래서 전치했다.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는데 이건 전치를 했나요? 안 했나요? 전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부사라는 거죠. 그래서 부사인 까닭에 얘는 앞에 있는 이 come이라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안으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놈은 목적어가 없는 까닭에 이것은 부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get off here 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 here는 부사입니다. 따로 부사고 off의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앞에 있는 get이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인 겁니다. 이해 갑니까? 목적어가 없으면 전부 다 이런 말들을 부사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보니까 생긴 게 전치사와 똑같이 생겼어도 뒤에 명사, 즉 그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다면 얘는 전치하지 않았으니까 전치사라고 하지 않고 부사라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위의 경우와 같이 같은 말이라도 그것이 전치사로 쓰일 경우는 액센트가 붙지 않지만 이처럼 부사로 쓰일 때는 여기 액센트 표시를 해놨죠 제가. 자, 그래서 액센트가 붙습니다. 그래서 please come in 이렇게 액센트를 줘서 발음하고요. get off here처럼 이 off에도 액센트를 주어서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등 같은 종류의 말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 가장 중요한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에는 크게 나누어서 대등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등 접속사는 and, but, or, so, for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 대등 접속사로 연결된 절들을 대등절이라 부르고 그 나머지 접속사들은 모두 종속 접속사라 부르며 종속 접속사가 달린 쪽 절을 종속절, 그 접속사가 안 달린 쪽 절을 주절이라 부릅니다. 다시 한번 대등 접속사는 and, but, or, so, for가 있어요.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요거 꼭 외워야 됩니다. and, but, or, so, for로 연결된 절을 대등절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절이 자, A 절이 있고 그 다음에 B 절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and, but, or, so, for 중에 하나인 and로 연결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요것도 대등절이라 하고 이 절도 대등절이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and, but, or, so, for가 아닌 어떤 접속사로 연결이 됐다 하면 예를 들어 if 이렇게 연결됐다 합시다. 그러면 A절에는 아무것도 안 달렸죠? 그러면 여기는 주절. 그 다음에 여기에 종속 접속사라 그래요. 이게 and, but, or, so, for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if 같은 이것을 종속 접속사라 하는데 종속 접속사가 달린 이러한 절을 종속절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 예문 보겠습니다. Tom and Judy are students. 여기는 단어와 단어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과 주디는 학생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B번 예문 To love and to be loved is the most beautiful thing in the world.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뜻인데요.
and는 여기서 접속사로서 to love라는 구와 to be loved라는 구, 두 개의 구를 연결했어요. 여기서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했지만 여기는 구와 구를 연결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뜻으로 쓰인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번 예문 보겠습니다. Susan loved Tom, but Tom did not love Susan. 그랬죠? 보니까 두 개의 절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접속사를 보니까 but이에요. 그죠? 수전은 탐을 사랑했지만 탐은 수전을 사랑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죠. 어쨌든 보니까 but이 보이는데 but은 and, but, or, so, for 중에 하나지요.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절도 대등절, 이 절도 대등절 이렇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절들은 모두 다 대등절이다. 그 다음에 D번 예문 봅니다. I know that you're innocent. 나는 네가 결백하다는 것을 안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도 주어동사 절이 하나 있고 여기도 주어동사 절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이 that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절은 머리에 아무것도 안 달고 있고 뒤에 있는 절은 머리에 뭘 달고 있습니까? and, but, or, so, for가 아닌 종속 접속사를 달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달린 쪽이 주절, 여기가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that절은 and, but, or, so, for에 들어가지 않는 접속사인 까닭에 얘는 종속 접속사이고 종속 접속사가 달린 쪽 절을 종속절이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주절과 종속절을 that이 연결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절은 주절과 종속절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감탄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탄사란 인간의 희로애락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신음소리나 탄성 또는 비명소리 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문장에서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쓰입니다. 즉, 문장 속의 어떠한 요소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문 볼까요? A번, oh no, 안 돼 이런 얘기지요. ouch, my head, 아이쿠 내 머리야 이런 뜻입니다. C번, oops, sorry, 저런 미안해. D번, wow, she's hot, 와우 저 여자 죽이는데 이런 뜻입니다. 2번, boy, am I tired, 아이고 피곤해라. 이러한 말들은 전부 다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아봤냐면은 팔품사를 다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알아볼 것이냐 하면 품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품사는 항상 변화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사용됩니까? 아닙니다. 단어는 그 품사가 흔히 변화를 합니다. 어떤 단어가 항상 어떤 품사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스펠링을 가진 단어라도 그것이 쓰이는 위치나 쓰임새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품사로 전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예문들을 봐주세요. A번 예문 볼까요? He had a hard time. 그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여기 보니까 time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hard가 있어요. 이 자리 누구 자리라고 했습니까?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 단어 자리라 했죠. 그렇다면 얘는 눈 감고 찍어도 품사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형용사란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힘든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그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가 됩니다. B번 예문 He studies English hard. 그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부사로 나와 있습니다. 왜 부사인지 볼까요? 주부술부를 나누면 studies 앞에서 자르겠죠. studies가 타동사니까 English라는 목적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English 뒤에서 잘리겠죠. 여기는 누구 자리입니까? 부사 자리입니다. 누굴 꾸며줍니까? hard가? studies를 꾸며주죠. 그래서 그는 영어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hard가 studies를 꾸며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가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번에는 B번 예문 보겠습니다. B번에 A, I like Chinese food. 나는 중국 음식을 좋아한다. 동사라고 하네요. 보니까 주부술부를 나누려고 보니까 like 앞에 잘리네요. 그래서 like는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아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B번 예문을 한번 볼까요? Like father, like son 했습니다. father나 son은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명사 앞자리 누구 자리라 했습니까?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like는 생긴 건 여기 A번 like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이것은 자리가 어떻습니까? 형용사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고요. 닮은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닮은 아버지의 닮은 아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아비의 그 자식, 부전자전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에 C번 I have a cell phone like yours 그랬습니다. 주부술부 나누면 have 앞에 자릅니다. 그러면 a cell phone이 나오는데 phone이 뭐예요? 전화기 명사지요. 명사 뒤에 보니까 이게 yours라는 대명사가 있고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전치사가 와야만 이 말이 여기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전명구를 이룬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명사를 둔 전명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형용사 구라 그랬죠. 형용사 구가 되려면 like는 주거나사나 전치사가 되어야만 yours라는 대명사를 가지고 와서 형용사 구를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이 like는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의 전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명구를 이뤘더니 나는 네 것과 같은 휴대폰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C번 예문 보겠습니다. There is a book in the box. 이 in은 뒤에 목적어를 가졌습니다. 즉 전치를 했네요. 그래서 전치사죠. 그래서 이렇게 there is 문장은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고 공부했습니까? 이거 해석하지 않고 거꾸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 상자 속에 책이 한 권 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lease come in 했습니다. 뒤에 뭐가 없나요?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이놈은 앞에 있는 come을 꾸며주는 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십시오가 됐죠? D번 I know him very well. 나는 그를 매우 잘 안다. I know him하고 문장이 끝났으니까 여긴 누구 자리입니까? 부사 자리죠. 그래서 부사니까 부사인 very가 꾸며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번 The well is clean. 그 우물은 깨끗하다. 주부술부를 나누니까 이렇게 잘리죠. 그럼 여기는 누구 자리예요?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니까 명사 자리입니다. 그럼 명사로 well은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로서 우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품사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뭘 알아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자리를 알아야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깨끗하다가 됐습니다. Well, let me see. 커머 보이나요? 이렇게 쓸 때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반드시 이렇게 커머를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라고 하는 의미의 감탄사로 well이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Well, let me see 하면은 글쎄요, 생각 좀 해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D번 I'm very well. 여기는 주부술부 이렇게 나눠보면요. M이 뭐예요?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는 보호가 온다 그랬습니다. 보호는 명대형이니까 여기 well은요. 여기서는 나는 매우 우물이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사는 올 수가 없고 well이 그 다음에 명대형 중에 대명사는 아니니까 이게 형용사밖에 없죠. well이 형용사가 될 때는 건강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m very well은 나는 매우 잘 있다, 건강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예문 볼까요? I saw a very long train. train이 명사니까 그 앞에는 보나마나 누구 자리입니까? 형용사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long입니다. 그래서 I saw a very long train은 나는 매우 긴 기차를 보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번은 They long for peace 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갈망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long 앞에 이렇게 잘라봅니다. 보니까요. 자리가 어떻습니까? they 뒤에 동사 자리예요. 그죠? 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동사로 알고 있지 않을지라도 자리를 보니까 일단 동사 자리가 맞죠.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아도 동사로서 나온 뜻을 찾아봐야 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갈망하다, 학수고대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그러한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은 평화를 갈망한다 라는 의미로 쓰인 동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앞의 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앞의 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은 단어라도 그것이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가서 주어나 목적어 노릇을 하면 명사가 되고 형용사 자리에 가서 형용사 노릇, 즉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면 형용사가 되며 동사 자리 가서 동사 노릇을 하면 그것이 동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구나 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처럼 똑같은 단어 구절의 품사가 경우에 따라서 바뀌는 이유는 문장의 요소는 그 위치가 각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품사는 그 말이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놓이는 자리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단어가 다 이처럼 자리만 바꾼다고 해서 품사를 바꿔가면서 쓸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특별한 단어들이 이렇듯 같은 단어라도 그 위치와 하는 일, 즉 그 쓰임새에 따라서 품사가 달리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어의 뜻이나 쓰임새가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 싶은 문장을 만나면 먼저 동사를 중심으로 그 단어의 위치를 통해서 문장 성분부터 따져보면 품사를 쉽게 알 수 있고 그 단어의 품사를 알고 나면 그 문장을 독해하거나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공부할 것은 주의해야 할 품사의 전용입니다. 품사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전용이 되나요? 앞에서 보고 안 것과 같이 똑같은 한 단어가 두 종류나 그 이상의 다른 품사로 전용되어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때 무조건 똑같이 사용되는 것만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항상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아까는요 발음도 같고 철자도 같았어요. 다만 품사만 달라졌죠.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철자를 쓰되 발음이 이 품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A번 보니까 close 이렇게 철자한 이 단어는 형용사로 가까운, 부사로 바로 곁에 이렇게 쓰일 때는 close 이렇게 발음을 하고 동사로 닿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close 이렇게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또 B번 같이 graduate 이렇게 철자하는 이 단어는 명사로서 졸업생, 형용사로서 졸업한이라고 쓰일 때는 graduate 이렇게 발음을 하고 동사로서 졸업하다로 쓰일 때는 graduate 이렇게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C번 house 이렇게 철자한 이 단어는 명사로서 집이라고 쓰일 때는 house가 되지만 동사로 집을 주다, 즉 주거를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house가 아니라 house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공통점 하나는 여기 밑줄을 쳐놓은 se로 끝나는 말이 있어요. se로 끝나는 말은 보통 동사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즈로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쓸 때에는 이렇게 스로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use로 철자하는 이 단어는 명사로서 사용이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에는 use 이렇게 발음을 하고 동사로서 사용하다 이렇게 쓸 때는 use 이렇게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se를 명사로 쓸 때는 스로 발음했고 동사로 쓸 때는 z로 발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mouse 이렇게 철자하는 이 단어는 자, 명사로 생쥐라는 의미로 쓸 때는 mouse 이렇게 발음하고 동사로서 쥐를 잡다라는 의미로 쓸 때에는 mouse 이렇게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에도 se로 끝난 이 말들은 명사로 쓸 때는 스 발음을 했고 그 다음에 동사로 쓸 때에는 이렇게 z로 발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ve로 철자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로서 활기 있는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live 이렇게 발음을 하고 동사로서 살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live 이렇게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이 품사에 따라 액센트까지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A번 absent로 철자하는 이 단어는 absent 이렇게 앞에다가 액센트를 주면 형용사로서 결석한이라는 의미가 되고 absent 이렇게 뒤쪽으로 액센트를 주면 동사로서 결석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명사나 형용사는 앞쪽에 액센트가 있고요. 동사는 뒤쪽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전동후, 형전동후 이렇게 보통 외우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에 나온 absent로 철자된 이 말은
똑같은 철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품사에 따라서 액센트가 바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액센트는 항상 모음에만 찍힙니다. 여기 지금 액센트가 찍힌 자리는 전부 다 모음 자리입니다. B번을 보겠습니다. contest로 이렇게 철자한 이 단어는 앞에다 액센트를 줘서 contest로 발음하면 명사로서 분쟁, 그 다음에 contest처럼 뒤쪽에 액센트를 주면 동사로서 다투다가 됩니다. C번 insult, 이 단어도 앞쪽에 액센트를 줘서 insult로 발음하면 명사로서 모욕이 되고 뒤쪽에 액센트를 줘서 insult로 발음하면 동사로서 모욕하다가 됩니다. 다음에 present로 철자된 이 단어는 present, 이렇게 앞쪽에 액센트를 주면 명사로서 선물이라는 뜻이 되고 present, 이렇게 뒤쪽에 액센트를 주면 동사로서 선사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project로 철자한 이 단어는 project처럼 앞쪽에 액센트를 주면 명사로서 계획이 되고 project처럼 뒤쪽에 액센트를 주면 동사로서 계획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F번에 record, 이렇게 철자한 이 단어는 record처럼 앞쪽에 액센트를 주면 명사로서 기록이 되지만 record처럼 뒤쪽에 액센트를 주면 동사로서 기록하다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의 품사가 달라지면 발음이나 철자까지도 함께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A번 advice, 이렇게 철자한 말은 advice 이렇게 발음하고 명사로서 충고라는 뜻이고요. advise 이렇게 se로 끝나면요, advise라고 읽고 동사로서 충고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lean 하면은 clean은요, 형용사로서 깨끗한이라는 말이 되고요. cleanly라고 읽으면 형용사로서 깔끔한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걸 cleanly로 똑같이 철자를 했지만 이것은 cleanly 이렇게 읽으면 부사로서 깨끗하게라는 말이 되고요. cleanse가 되면은요, 이것은 깨끗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death가 있고요, dead가 있습니다. death는요, 명사로서 죽음이란 뜻이고 dead 이렇게 쓰면 dead라고 읽으면서 이것은 형용사로서 죽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prophecy, 철자 끝이 이렇게 cy로 끝나는 것은 prophecy라고 읽고 명사로서 예언이라는 뜻이며 prophesy, sy로 철자 끝이 끝나는 것은 prophesy라고 읽고 동사로서 예언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품사가 전용될 때 그냥 자리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철자도 바뀌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팔품사에 대한 모든 개요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형용사 단어는 명사를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자, 그 다음에 명사와 대명사는 서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쌍방향 화살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구나 절은 후위 수식, 즉 뒤쪽에서 수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단어는 명사 앞쪽에서 수식해주고 형용사 구나 절은 후위 수식을 한다는 뜻이고요. 부사 단어는 형용사를 앞에서 꾸며주고 부사는 동사를 또 앞에서 꾸며주고 부사는 부사를 앞에서 꾸며주고 형용사, 동사, 부사를 부사구나 부사절이 후위 수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 뒷자리, 동사 뒷자리, 부사 뒷자리는 부사구나 절이 오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부사가 있어요.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는 문장 전체 앞으로 가죠. 그래서 강조되어서 앞에 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스페이드는 수식어라는 뜻이고 화살표는 그 수식어가 수식해주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전치사는 어떻습니까? 그 뒤에다 명사, 대명사, 동명사 등등을 붙여서 요놈이 뭡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들이죠. 요놈을 붙여서 형용사구, 부사구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즉 같은 것끼리만 연결을 합니다. 단어와 구, 구와 단어, 절과 구 이런 식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접속사는 상호 접속을 하되
끼리끼리 합니다.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감탄사는 이 어떤 것과도 어울리지 않고 얘는 왕따예요. 그래서 독립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복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팔품사에 관련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